수학 공부의 본질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KSI 학원 수학원장 박형록입니다. 제가 오늘은 중학교 3학년에서 예비 고1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학 공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썼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중학교 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히 많은 양의 학습량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학생들의 그것들을 제대로 소화만 해낼 수 있다면 정말 굉장히 학습량을 많이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조금씩은 사실 대충 풀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목적을 잃고 헤매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잘 풀고 싶은 아이가 되고 싶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빨리 푸는 아이로 변한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의 그런 학습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선은 지금 부모님들께서 사실 조금 막연한 공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고3들 그리고 재수생들을 위주로 해서 거의 20년간 수업을 해왔는데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실 선행이 부족해서 수학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장 내가 처한 거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건데 대부분 부모님들께서는 선행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선행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아이들의 학습 습관, 두 번째 부모님들의 선행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포, 이것들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수학의 공부의 시작은 수학을 수학 문제로 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수학도 하나의 언어라는 거죠. 그 언어에 대한 표현, 그 표현을 이 학생이, 아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학에 공식이 있습니다. 영어에 단어가 있고 국어에도 단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단어를 알아야 문장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수학도 공식을 알아야 그리고 그 표현을 익혀야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애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 공부 방식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많이 풀다 보니까 아이들이 빨리 푸는 거에 익숙해지고 문제의 표현이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수식이 나중에 딱 나오면 이거 계산해서 빨리 풀어내야지 라는 걸로 변하다 보니까 문장이 조금만 수학 문제의 문장이 조금만 길어져도 사실은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국어 지문 20줄, 30줄짜리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이 수학 지문 4줄, 5줄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양을 공부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양이 되더라도 아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공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학원을 고르시거나 아이가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인강을 듣고 공부를 하든 아이들한테 한 번쯤 물어보세요. 문제의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공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공식의 표현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자면 수학에서는 분모가 있고요. 분자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불능 상태에 빠진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시험 문제에서 A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거꾸로 A가 0이다라는 말이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이걸 A에 0을 대입할 수도 있지만 이게 분모에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한 가지의 표현이 두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학에서 사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린 거지 사실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공식들의 표현 하나하나를 다 저런 식으로 이거가 되면 이게 왜 안 될까? 혹은 이게 안 되니까 이건 왜 되지? 라고 하는 식의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가면서 그거를 자기가 다니는 학원이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든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사실 아이들의 계산만 하던 그런 습관들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탄탄하게 올라간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음 단계, 그 단계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올라가게 되다 보면 아이는 계산만 집중하게 되고 결국에는 표현을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딱 이런 애들이죠. 선생님, 문장이 긴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못 풀어요. 어려운 문제니까 당연히 못 푸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이들 입장에선 문장이 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길다 보니까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거죠. 그거를 하나하나씩 표현하는 것들을 자꾸 잡아내가는 공부를 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늦지 않았고요. 아직도 예비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이들의 공부 습관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좀 많은 과도한 숙제가 있었을 때 아이가 사실 좀 그 체질 개선을 하려면 그 숙제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나무라지 마시고 그냥 아이가 혹시 그런 과정으로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 한 번쯤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 지금 내 아이는 계산만 하고 있는 아이가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2단계, 내가 내 아이한테 너무 과도한 선행을 시키는 게 아닐까? 남들이 하는 선행 우리 아이한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 너무나 당연히 아시면서도 그거를 제대로 못 하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 아이 다니는 학원의 수학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가장 중요한 수학 공부의 본질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 언어의 표현을 아이가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